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전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됐으면 좀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꼭 이해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래요. 자, 이 분사 구문은 사실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들을 보면 이제 나중 가면 이제 거의 한 지문당 거의 한 번 이상 이제 분사 구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분사구문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지문들의 경우 이제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고 복잡한데 그 대부분이 다 수식어입니다. 그 수식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관계사절이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이제 분사구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분사구문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분사구문이란 이제 부사절의 접속사나 주어를 생략하고 분사를 사용하여 간단한 부사구로 바꾸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거슬리는 단어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자, 그럼 먼저 이제 절이랑 이제 구가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절은 이제 문장, 즉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춘 경우를 말하고요. 이제 구는 이제 단어 덩어리입니다. 문장은 아니에요. 자, 상식적으로 어디가 더 길겠습니까? 예, 당연히 문장이 단어 덩어리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길겠죠. 예, 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부사절입니다. 자, 부사절이란 얘기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에요. 부사 역할을 하는 문장을 간단한 부사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 역할을 하는 단어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즉 간단해진다는 거죠.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자, 우리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수식어 문장을 수식어 단어 몇 개짜리로 지금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거거든요. 사실 이해 가시나요?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드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원인은 수식어 부분 여기를 간단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하고 싶으면 막 내 맘대로 단어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줄여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자, 부사절이란 반드시 뭐가 달려있죠?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문장의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진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이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여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절이 되는 거예요. 주절이란 건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그 주된 문장을 주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접속사를 생략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문장이 아니라 간단한 구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하시고요. 2번, 자, 분명히 이 문장에도, 여기 문장에도 주어 동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주어랑 동사.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줄이는 상황이잖아요, 사이즈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사절의 주어와 그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벌써 두 개나 줄었네요. 그죠?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럼 내비 두셔야 돼요. 그냥.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제 부사절에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는데 그 동사가 있을 거예요. 동사를
현재 분사의 형태, 동사 원형에 ing 붙인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after이라는 접속사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위랑 앞에 위랑 똑같기 때문에 주어랑 지웠고, 그 다음에 원래 finished라는 이제 동사, 과거 동사가 왔는데 이제 현재 분사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생각보다 쉽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거꾸로 갈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 문장, 지금 결론으로 나온 요 문장을 보고 여기의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finishing the exam, 여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뒤에는 됩니다. 위는 답을 체크했다. 뭐 여긴 되지만 지금은 after예요, 그죠?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after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because를 생략한 겁니다, 원래.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확인했다.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 그때 생각했을 때 이 숨겨진 접속사의 의미를 찾아서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순서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순서는 외워주시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요 문장을 가지고 이제 만들 거예요. 자, as는 뜻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선 때문에로 해석을 하실 거예요. 자,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as라는 접속사를 지워주고, 주어도 똑같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를 해야 돼요. 그럼 study라는 동사 원형에 ing를 만들어 줬는데 이 부정문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분사구문의 부정은 to 부정사의 부정, 동명사의 부정과 똑같습니다. 이 분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이시면 돼요. 이 경우엔 not이 되겠네요. 그러면 not studying enough, 이제 이런 문장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when I'm stressed,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다. 큰 소리에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접속사 지워주고, 주어 지워주고, 동사 원형, M은 비동사니까 이제 being stressed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해석이 잘 못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나는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몇몇 이제 친절한 분사 구문에서는 이렇게 접속사를 남겨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제가 조금만 정리를 더 해드리면 분사구문에서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없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일단은 접속사를 생략한다는 생략 가능하다로 바꿔주세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주절의 주어와 이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도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 이래서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땡큐한 이런 분사 구문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제 해석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being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몰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대충 있는 단어 가지고 때려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충 스트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when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해석하는 것, 충분히 공부하는 것,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게 분사 구문이구나라고 빠르게 눈치채시고 숨겨진 숨은 접속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 지우고 주어 두 개 지우고 이제 동사 원형의 ing 하시면 getting up late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because we are too tired. 자, 그러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의 ing니까 지금은 being too tired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보니까 지금 동사 원형은 feeling where를 써야 되는데 자, 부정어가 있으니까 이들 앞에 not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분사구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분사구문의 여러 의미입니다. 야, 이제 그래서 분사구문의 여러 의미라는 거 제가 하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의미 혹은 용법을 구분해라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 의미라는 거는 숨겨진 접속사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숨겨진 접속사가 because냐, 숨겨진 접속사가 뭐 after이냐, 뭐 while이냐, 뭐 또 뭐 있죠? 뭐 before이냐, 뭐 등등등등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숨겨진 게 이제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름 이런 거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숨겨진 접속사가 뭔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 looking at the moon, we made a wish. 야, 우리는 소원을 빌었다. 그러면 달을 보통 보면서잖아요. 보면서니까 뭐 하면서 즉 as나 while이 원래 숨겨졌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그냥 굳이 이름을 붙여서 뭐 하면서라는 건 동시 동작이잖아요.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다. 그러면 동시에 한 거니까, 그죠?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자, 연속 동작? 연속 동작은 그러고 나서 어떤 동작을 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르게 가는 거죠. 자, opening the door, he came into the room. 뭐 문을 열기 때문에 그가 들어왔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서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예,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옷을 개고서 내가 걔네를 서랍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숨겨진 접속사가 뭔지를 계속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 위에서 사실 제가 뭐 딱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 없어요. 자, 분사구문의 여러 의미라는 건 이런 숨겨진 접속사를 찾는 거다. 자, 일부러 안 지웠어요. 그래서 자, 뭐뭐 할 때, 뭐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걸로 이게 여긴 별표를 쳐야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실상 이게 뭐 내신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특히 많이 보게 될 그런 분사 구문이 사실 이 네 개가 다예요. 왜냐면 우리 접속사 생략된 게 뭐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뭐 원래는 뭐 이런 것도 생략이 되겠죠. 이게 또 부사절 접속사니까 뭐 이런 것도 생략이 될 거고 뭐 별개 다 될 겁니다. 그죠? 야,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네 개예요. 네 개. 특히 이렇게 분사 구문이 이렇게 앞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형태의 대부분 시간이나 이제 이유 뭐뭐 할 때나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숨겨진 접속사 의미를 잘 찾아보시면 해석을 열심히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이제 수동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분사구문을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분사구문은 1, 2, 3 순서 기억나시나요? 자, 1번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자, 1번 부사절 접속사를 지운다. 2번 주절의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이제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자, 3번 부사절에 동사 원형으로 붙이고 ing를 붙인다. 자, 그래서 대충 모양을 제가 만들어 드리면 뭐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이제 형태 분사 구문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러면 이제 의문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자, 얘는 사실 현재 분사를 사용한 구문이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 분사 구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과거 분사 구문은 어떻게 된 거냐? 왜 없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제가 수동태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자, 뭐 예를 들면 자, 이런 문장으로 한번 해보죠. 자, as I was surprised at the news, I couldn't say anything. 자, 내가 그 소식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 그럼 분사구문으로 바꿔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접속사를 지웠어요. 자, 주어도 지웠어요. 자, 동사 원형의 ing를 하다 보니까 being surprised가 된 거죠. 자, 근데 자, 요 문장을 원래 보시면 이 문장은 원래 수동태의 문장이었습니다. 요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원래 수동태의 문장이었는데 이 수동태가 있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예, being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주어랑 접속사를 지우면 동사 원형의 ing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being, pp의 형태로 시작할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게 밑에 모양인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분사를 사용한 거니까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pp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문장은 원래 수동태였음에 틀림없다는 거죠. 이제 영어 화자들도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굳이 이걸 써야 되냐? 별 의미도 없는데.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surprised at the news. 요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수동 분사만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외우시면 더 어려워요. 그냥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은데 이제 부사절의 동사를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냥 동사 원형의 ing. 근데 그 중에 뭘 생략한 것뿐이에요? 예, 그냥 being을 생략한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being은 생략 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괄호로 쳐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략을 하셔도 되고 생략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생략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과거 분사 pp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수동형 분사구문 혹은 과거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자, 모기에 물려서 한번 예문을 한번 해보죠. 자, 모기에 물려서라는 건 because죠. 전 짧게 as로 쓰겠습니다. 모기에 물렸기 때문에 누가 물렸어요? 우리말에서도 똑같이 생각이 되네 보니까 내가 물린 거죠. as I 내가 물린 거죠. was bitten by a mosquito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에 ing 하면 원래는 being bitten을 써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어, 앞에 칸이 뭐 좁다 싶으면 그냥 bitten만 써도 되고 뭐 두 개 다 쓰고 싶으시면 뭐 being bitten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매우 작은 글씨로 쓰여서 있어서라는 건 있기 때문에죠. 예,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as 자, 그 안내문이 앞에 생략되어 있네요. 그죠? 그 안내문이 저는 이렇게 it으로 그냥 쓸게요. it
그냥 같이 써야겠네요. as the notice is written 뭐 이렇게 썼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뭐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 원형에 ing를 하면 뭐 being written이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being을 생략하고 집어넣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남겨질 때 뭐 쌓여서 뭐 이런 거 다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형태나 이제 만드는 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